안녕하세요, 엑셀입니다. 20 하이큐브 2개에 새로운 세팅을 하는 중인데요. 두 수조를 동일한 조건으로 세팅하고 한 곳에만 특정 제품을 투여해서 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면에는 우선 난석을 깔아줬습니다. 매번 소일만 깔던 사람이 왜 난석을 썼을까요? 과한 양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수조들은 무이탄으로 운영될 거거든요. 수초어항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께 사실상 가장 높은 진입장벽으로 다가오는 게 요 이산화탄소잖아요. 설치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가족들의 눈에도 좋게 보이는 비주얼은 아니죠. 무엇보다 그놈의 가격이 문제인데, 제가 사용해본 이 네오부스터라는 제품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무이탄 수조에 사용해보고 결과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재밌겠죠? 나만 재밌나? 사용한 소일은 네오플랜츠 소일이고요. 난석이 깔린 뒤쪽을 더 높게 마무리했습니다. 수조의 중앙에는 이 작은 화산석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 피나디피다를 활착해서요. 실로 감는 게 귀찮아서 수초용 본드를 사용했는데 나름 잘 된 것 같습니다. 수초를 심기 전에 물을 살짝 채워줬고요. 우선 전경수초를 심어줍니다. 이산화탄소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수초들이죠. 사용한 전경수초는 글로소스 티그마고요. 이 티그마 말고도 기존 수조에 있던 수초들을 대부분 가져다가 썼습니다. 어떻게 심는지는 많이 보여드렸죠? 반대쪽 수조도 똑같이 심어줍니다. 물을 조금 더 채우고 후경을 심어줬어요. 말씀드린 대로 집에 있는 수중엽, 수상엽 조금씩 잘라서 심었고요. 뭘 심었는지 보다는 이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양쪽에 동일한 양, 동일한 종류의 수초들을 식재했고요.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. 식재가 끝났으니까 물을 마저 채워주고요. 여과기는 아주 작은 거리식을 사용했습니다. 물고기가 들어갈 건 아니라서 이렇게 작은 여과기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. 거리식 여과기는 구동하기 전에 여과조에 물을 채워주셔야 해요. 물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면 작동이 안됩니다. 전원을 넣고 모터는 돌아가지만 구동부에 기포가 차서 물을 못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기포가 못 나가는 부분을 해결해주면 물이 잘 나오죠. 이 원리는 모든 여과기가 똑같습니다. 구조만 다를 뿐이죠. 크기는 정말 작지만 여과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현격하니 수초만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여과기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흐름이 없는 물, 여과가 되지 않는 물은 수초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. 자, 이제 조명도 얹어줍니다. 저는 그냥 45cm 조명을 양쪽 끝에 걸쳐서 사용했어요.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. 두 수조 모두 무이탄으로 운영이 될 거지만 오른쪽에는 이 네오부스터라는 제품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들어갈 겁니다.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. 세팅 4일차. 물이 꽤 맑아졌습니다. 날이 접는 중이라 그런지 더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네요. 수초들이 자랐다기보다는 꼬꾸라져 있던 애들이 자세를 다시 잡은 거죠. 처음 세팅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봐줄만한 그림이 나옵니다. 세팅 15일차. 물을 안 갈았더니 역시나 이끼가 왔네요. 이 채널 특징이죠. 남들한테는 환수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안 하는. 아무튼 그냥 놔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
스크래퍼로 밀어줍니다. 이렇게 벽에 끼는 이끼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곧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환수 열심히 해야 해요. 그리고 수조에 아주 약간의 새우들을 넣어줬습니다. 몇 마리 안 되지만 새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꽤 크니까요. 그리고 오늘도 잊지 않고 네오 부스터를 넣어줍니다. 오른쪽 수조에만요. 아직까지는 다른 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전경 파트를 보면 작게나마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옆으로 퍼져나가는 속도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죠. 오른쪽이 확실히 더 빠릅니다. 자세히 보면 신엽은 깨끗하지만 구엽은 아무래도 조금 지저분합니다. 새우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있으니까 나아지겠죠. 약간 농땡이 까는 것 같긴 한데. 세팅 19일차. 후경이 제법 자랐고 화산석에 붙인 피나디피다도 잎이 커졌습니다. 예상했던 것처럼 후경의 성장에서는 큰 차이를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. 하지만 전경에서의 차이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죠. 수면은 나름 깨끗하죠. 유막이 많이 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습니다. 이게 제가 환수를 너무 열심히 해서인 것도 있겠지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네, 그것보다는 거리식 여과기 덕분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수면의 물을 계속 아래로 밀어 넣어주니까 유막이 쉽게 낄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잊지 않고 꾸준히 넣어줍니다.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에서 오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요. 세팅 32일차. 이제 후경의 색상에서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오른쪽은 몇 가닥 안 되지만 그래도 붉은 수초가 심겨져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. 왼쪽 수조에서는 이만큼의 발색을 찾아보기 어렵네요. 붉은 수초 좀 더 심을걸. 세팅 52일차. 말이 필요 없는 결과가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. 분명 똑같이 세팅한 무이탄 수조인데 굉장하죠?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역시 전경입니다. 왼쪽 수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2탄이 없으면 전경이 잘 안 깔려요. 그런데 오른쪽 수조의 전경을 보면 그 안 깔리기로 유명한 티그마가 마법처럼 스무스하게 깔렸습니다. 이건 모르고 보면 그냥 2탄 들어가는 수조예요. 화산석에 붙인 피나디피다도 잎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. 그러니까 소일, 수초, 여과기, 조명 다 동일하지만 네오 부스터 하나로 이렇게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. 물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고아비탄을 직접 쏘는 수조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느린 게 사실입니다. 지금은 50일이 걸렸지만 직접 2탄을 쐈다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.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? 이산화탄소 직접 투여가 없는 무이탄 수조에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. 사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테스트는 여기서 끝냈고 이후부터는 환수도 잘 안하고 네오 부스터도 일주일에 한 번 넣을까 말까 하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요. 그렇게 50여일이 지나서 세팅 103일차가 되었습니다. 왼쪽 수조는 아니 그거 어디 갔어요? 피나디피다 돌만 남았는데? 후경도 잎은 다 떨어져 나가고 줄기만 남았고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양분 흡수율이 낮아진 거겠죠. 당연한 결과입니다. 그런데 오른쪽 수조는 뭡니까?
왜 여전히 잘 자라고 있죠? 트리밍이 안 돼서 조금 복잡해 보일 뿐이지 수초들은 쌩쌩하네요. 히나디피다는 화산석에서 손을 뻗어 바닥에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. 왼쪽 수조에 있던 애가 일로 온 건가? 뭐 네오 부스터를 넣었을 때 안 넣은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방치한 덕분에 뭔가 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했습니다. 제가 이럴 것 같아서 방치한 거긴 한데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동안의 영상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수초항을 제대로 즐기실 수 없다고 얘기하곤 했는데 이 요망한 제품 때문에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. 결론, 네오 부스터를 사용하신다면 무이탄 수조에서도 아주 무난하게 수초를 즐기실 수 있다.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갈수록 수초 키우기는 쉬워지는 것 같아요. 고생들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. 제품 리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. 제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저를 믿으신다면 한 번쯤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리는 게 많으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관심이 제 최고의 원동력입니다. 좋은 주말 되시고요.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